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붐이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드라마는 당연히 건재하고 K-팝, 패션, 뷰티, 푸드 등등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동남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니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좋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태극기 한번 띄워주고,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무슨 국뽕 말기 환자처럼 여러분 듣기 좋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면 할수록 일본어 구사자에게도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니, 아니 늘어났죠. 고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의 국뽕, 중국인의 중화 사상만큼 강력한 것이 일본인의 맹목적인 일본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한국의 문화와 기업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니 아주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현대, 포스코, CJ, 효성과 같은 대기업은 진즉에 일본에 진출한 상황이고, 일본 내 신규 한국 법인 수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그중 우리가 잘 아는 스타트업 기업 도 여럿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놀랐던 건 당근마켓인데, 당근이 일본에 진출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듯 이미 크고 작은 300여 개의 기업이 일본에 진출한 상황인데, 이런 느낌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늘 거라 보여집니다. 이 타이밍에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새 우리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목에 막 힘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끊임없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수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방심은 금물, 이때 쓰는 표현이 방심이 맞나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는 절대 호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차례다 라는 식으로 겸손한 자세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기업은 여기까지 확인하는 걸로 하고,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2015년 일본에 워홀 갔을 때부터 있었던 떡볶이집, 한국 치킨집, 새마을식당, 홍콩 반점을 시작으로 설빙, 본죽, 맘스터치, 할리스, 무신사까지, 아무튼 지금은 그냥 졸라게 많습니다. 당연히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있고, 저는 그저 일부만 소개해드린 겁니다. 심지어 김이나 라면과 같은 K푸드의 대일 수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역시 검은 반도체가 일을 잘하네요. 다만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다는 뜻이기에 대일 무역 적자지만 그래도 박수 정도는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담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제가 부업으로 일본어 과외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늘의 맹세코, 거짓말 아니고 일본어 과외 학생분 중에 스타트업 대표님과 부대표님 각각 한 분이 계십니다. 우선 대표님 케이스부터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 그분은 프로 축구선수 출신인데 축구선수를 은퇴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에 창업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회사인가 보자면 스포츠 선수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케어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파는 곳인데,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신체 데이터 통합 관리 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수라는 직업이 컨디션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걸 앱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서비스를 국내는 당연하고 요새 일본에도 계속 수출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J리그의 여러 팀과도 계약을 따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거라고 하던데, 자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그리고 한 분 더, 부대표님 같은 경우는 보험을 한눈에 조회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청구까지 되는 그러한 통합 보험 플랫폼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대표님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에 아예 지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하필 일본인가요? 그랬더니 한국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심지어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가면 오히려 손해?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담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한국의 문화와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시장의 규모 차이, 한마디로 인구 차이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2.5배나 머릿수가 더 많잖아요. 2. 선진국 등 제3국으로의 발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일 양국 간의 비교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선진국이나 제3국으로 진출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랑 같은 뜻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동아시아 두 선진국의 비교 데이터인데 말만 들어도 굉장히 비싸게 먹힐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그 비교 데이터를 구하기에도 쉬운 나라입니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일본에 진출하는 게 저기 어디 슈퍼 가서 빵 사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K 문화와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대부분 젊은 층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드라마만큼은 일본 아주머니 팬도 아주 두텁기 때문에 잠재 소비자는 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젊은 층이 한국 문화를 소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K 문화와 컨텐츠를 소비해 줄 테니 그거는 그거대로 괜찮은 것 같죠? 한국의 문화와 컨텐츠가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는 만큼 일본의 문화와 컨텐츠 역시 요새 한국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것이 유행한다고 걱정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도 지지 않으려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한국에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쌍수 들고 반기는 쪽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일본어를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니까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것에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안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본어 배워서 어디 써먹겠냐 뭐 그런 고민 있잖아요. 물론 취미로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께는 아무 상관없겠지만요.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일본에 진출한 K만을 다룬 영상이지 세계에 진출한 K 영상은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일본을 제외한 일본을 포함해도 괜찮겠다. 다른 나라에 진출한 K의 상황은 있지도 않은 내용까지 버무려서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국뽕 채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일부러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기회가 되면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대표님과 부대표님을 꼭 한번 제 채널에 모셔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바쁜 분들이라 수업도 겨우겨우 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모든 분들 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끝없는 K의 진출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